직장인 불안 해결책. 월요일이 무섭지 않은 직장 생활의 비밀. 일요일 밤 11시. 김민수 씨는 또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월요일.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가 있는 날이죠. 가슴이 답답하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납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상사가 뭐라고 할까?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혹시 여러분도 민수 씨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직장에서 느끼는 불안을 극복하고 진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해결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민수 씨는 입사 3년차 마케팅팀 직원입니다. 대학 때는 자신감 넘치던 학생회장이었죠. 그런데 직장에 들어온 후 왜 이렇게 불안해졌을까요? 사실 직장 불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받는다는 압박감입니다. 학교에서는 시험을 망쳐도 재시험이 있었죠. 하지만 직장에서는 매 순간이 평가입니다. 상사의 눈빛, 동료들의 반응, 회의에서의 발언,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승진할 수 있을까? 구조 조정에 걸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세 번째는 완벽주의의 함정입니다. 민수 씨처럼 성실한 사람일수록 더 심합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 이것들이 오히려 실력 발휘를 방해합니다. 네 번째는 비교의 늪입니다. 옆 동료는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하고, 후배는 엑셀을 귀신같이 다루고, 선배는 상사와 너무 친해 보입니다. 끊임없는 비교는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런 불안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직장에서 불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 주변에 자신감 넘쳐 보이는 그 동료도, 유능해 보이는 그 선배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왜 불안해 보이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들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제가 만나본 성공한 직장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박 과장의 이야기. 박 과장님은 회사에서 빈틈없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그녀도 처음에는 민수 씨와 똑같았다고 합니다. 저도 입사 초기에는 매일 밤 불안해서 잠 못 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죠. 아, 내가 불안해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있구나. 박 과장님의 첫 번째 비밀은 불안 에너지를 준비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시나리오를 10번도 더 연습하고 질문이 올 만한 부분들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불안함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대신 불안하니까 더 잘 준비하자고 생각을 바꿨죠. 이 팀장의 철학. 이 팀장님은 15년차 베테랑입니다. 그의 비밀은 실패를 학습으로 전환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실수가 무서웠어요. 그런데 실패를 몇 번 겪고 나니 깨달았죠. 실패해도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실패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는 실수를 할 때마다 실패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음엔 어떻게 할지,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기록했습니다. 6개월 후에 그 노트를 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라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게 무서운 거죠. 민수 씨는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 모닝 루틴 만들기. 예전에 민수 씨 아침은 이랬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5분씩 3번 미루고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으로 업무 메시지 확인하고 샤워하면서도 오늘 할 일 걱정하고 새로운 아침은 달랐습니다. 6시 30분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5분 명상이었습니다. 복잡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 들숨과 날숨을 세어가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감사일기 3줄 쓰기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좋은 일, 고마운 사람, 잘한 일을 짧게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쓸 게 없어서 커피가 맛있었다,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었다, 이런 것들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은 오늘의 목표 3가지 정하기였습니다. 큰 목표가 아니라 회의에서 한 번은 의견 말하기, 점심 메뉴 고민하지 않기, 동료에게 먼저 인사하기 같은 작은 목표들이었습니다. 2주 후 민수 씨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신기하게 출근길이 무겁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지하철에서도 계속 걱정했는데 이제는 음악을 들으면서 여유롭게 갈 수 있게 됐어요. 2번째 변화, 점심시간 활용법. 예전 점심시간은 동료들과 식당에서 회사 불만을 털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상사 욕하고 업무 투덜거리고 회사 전망 걱정하고. 민수 씨는 이 시간을 바꿨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혼자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점점 이 시간이 소중해졌어요.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거든요. 일주일에 2번은 다른 부서 사람들과 점심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말 한 번 나누지 못했던 디자인팀, 후배, 인사팀 선배와 식사를 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회의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민수 씨는 회의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까?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있을 텐데 하면서 기회를 놓치곤 했죠. 새로운 민수 씨의 회의 전략. 첫 번째 규칙, 회의 전 5분 준비 시간 갖기.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3번 심호흡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 팀의 일원이야. 내 의견도 소중해. 2번째 규칙,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한 번은 발언하기. 거창한 아이디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실행할 때 이런 점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같은 작은 참여부터 시작했습니다. 3번째 규칙,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기.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를 갖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의외로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작은 승리. 어느 날 마케팅 전략 회의에서 민수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20대 고객들은 인스타그램보다 틱톡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틱톡 마케팅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팀장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틱톡 시장 조사 한번 해보죠. 그 순간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 의견도 가치가 있구나. 2번째 승리,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몇 주 후 민수 씨는 실제로 실수를 했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잘못 분석해서 보고서에 오류가 생긴 거죠. 예전 같았으면 밤새 걱정하고 변명을 준비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데이터 해석을 잘못했네요. 다시 분석해서 내일 아침까지 수정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상사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빨리 인정하고 수정하는 게 더 중요해요. 민수 씨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실수를 숨기려고 할 때가 더 스트레스였구나. 직장 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는 인간관계였습니다. 민수 씨도 마찬가지였죠. 김 과장과의 관계의 개선. 김 과장은 까칠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민수 씨는 항상 그의 눈치를 봤죠. 하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다가가 봤습니다. 과장님, 혹시 점심 같이 드실래요? 김 과장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의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에는 너처럼 소심했어. 입사했을 때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에서 울기도 했지. 민수 씨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강인해 보이던 김 과장도 같은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후배들이 실수할 때 좀 엄하게 하는 것 같아. 빨리 배우라고. 미안하다. 그날부터 김 과장은 민수 씨에게 많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업무 노하우부터 직장 생활 지혜까지. 정 대리와의 협업. 정 대리는 능력자로 소문났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강했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하게 됐을 때 민수 씨는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민수 씨는 새로운 접근을 해봤습니다. 경쟁하려 하지 않고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역할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이 좀 약한데 대리님은 그 부분이 뛰어나시잖아요. 대신 저는 고객 인터뷰하고 피드백 받는 걸 잘하니까 역할을 나누면 어떨까요? 정 대리도 의외로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사실 나도 고객 대면하는 건 좀 어색해서 좋은 생각이네요. 프로젝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장점이 시너지를 낸 거죠. 신입사원 멘토링. 몇 개월 후 새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는 그 신입사원에게서 예전의 자신을 봤습니다. 불안해하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민수 씨는 자연스럽게 멘토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저도 그랬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신입사원을 도우면서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고객사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된 거죠. 예전 같았으면 밤잠 못 이루며 걱정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불안을 인정하고 활용하기. 네, 불안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민수 씨는 불안함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준비에 쏟았습니다. 고객사 조사를 평소보다 3배 더 꼼꼼히 했습니다. 경쟁사 분석도 철저히 하고 예상 질문 30개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리허설을 부탁해서 5번이나 연습했습니다.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더 나은 버전으로 발전시켰죠.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많이 준비했어.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하지 말자. 프레젠테이션장에 들어서면서 심장이 뛰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무서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마케팅팀 김민수입니다. 첫 마디를 하는 순간 모든 불안이 집중력으로 바뀌었습니다. 30분간의 프레젠테이션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질문 시간에도 미리 준비한 답변들이 술술 나왔죠. 결과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 제안이네요. 고객사 대표의 한마디였습니다. 계약 성사. 그 순간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불안이 없었다면 이만큼 준비하지 않았을 거야. 불안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거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민수 씨의 일요일 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가끔 불안하지만 그 불안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불안을 느낄 때마다 내가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 더 잘 준비해 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아침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배움, 새로운 성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민수 씨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불안과 함께 성장할 수는 있어요. 불안이 여러분을 망치게 두지 말고 불안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게 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루틴을 만들고 회의에서 한 번 더 발언하고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불안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더 나은 직장인으로 만들어줄 동력입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어. 불안해도 괜찮아.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해보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응원합니다.